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가감없이 우리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리뷰, 문화평론가 김선영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씨, 네.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상 받으면 뭐 아카데미에서는 거의 한 7부 능선은 넘었다. 네, 가장 큰 벽을 넘었다라고 예. 평가를 받죠. 네. 그런 상황에서 네. 또 현재 방송가에 나빌레라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에서 70대 배우 박인환 씨가 주연을 맡아서 네. 엄청난 열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시니어 배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들어볼까 맞습니다. 하는데 윤여정 씨 소식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 이번에 받은 연기상 트로피가 이제 이번까지 포함해서 이제 네. 총 36관왕을 기록을 하셨어요. 뭔 상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미국에 이제 주마다 또 비평가 조합이 새로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서 이제 주는 연기상도 다 휩쓸어가지고 예. 계속 이제 트로피가 추가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미국 배우 조합상은 이제 미리 보는 오스카라고도 해요. 이 배우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스카에도 그렇죠. 심사위원이잖아요. 네,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기생충도 사실 여기에서 이제 최고상에 해당하는 앙상블상을 받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윤여정 씨가 여기서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이제 오스카 수상 전망이 굉장히 밝아졌고, 특히나 이거는 연기자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게 같은 동료들의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윤여정 씨도 이제 소감으로 밝혔지만은 이제 윤여정 씨의 어떤 배우의 인생에서 가장 좀 빛나는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미나리라는 영화를 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윤여정 씨가 최근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원래 작품을 쉬지 않고 계속 하셨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더 오히려 노년에 들어서 더 이제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데, 이게 굉장히 저는 윤여정 씨의 활약이 배우로서뿐만이 아니라 예능계에서도 또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리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고, 이제 그 후속편에 윤스테이까지 또 출연을 하시면서 이렇게 노년의 여성이 예능 프로그램에 어떤 주체가 돼서 이끌어간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 항상 뭐 유재석 씨나 강호동 씨나 이런 이제 중년 남성층이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윤여정 씨의 활약은 정말 독보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윤식당이라든가 윤스테이라든가 이런 예능들을 좀 봤었는데 윤여정 씨가 나이가 많은 배우다. 네. 왜 저게 예능에 오셨지라는 거부감이 안 들었거든요. 전혀 없었죠. 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이게 나영석 PD가 연출한 그 꽃보다 헬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어떤 그 우리 시대의 우리 사회 미디어가 노년에 대해서 그리는 기존의 묘사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뭐 액티브 시니어라는 신조어도 생기면서 새롭게 배우고 도전하는 노년상을 새롭게 제시를 했는데 윤여정 씨가 사실은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활약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여배우에서의 상당한 활동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그 드라마 이름이 나빌레라라고 하는데 나빌레라라는 드라마요. 박인환 씨는 77세 나이에 발레에 도전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인환 씨 같은 경우 더 화제가 됐던 게 기존에 이제 주로 주변 인물, 주인공의 부모 역할로 또 많이 활약을 하셨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당당히 미니 시리즈 주연 역을 맡아서 화제가 됐고, 또 이게 맡은 역할이 70대의 나이에 발레리노라는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도전이 그냥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드라마 안에서도 미쳤어? 정신 나갔어?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가족들도. 하지만 그게 바로 어떤 노년에 대한 편견인 거잖아요. 그것을 부수고
이게 물리적인 어떤 조건은 되게 약할지언정 이제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어떤 소망.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있는 어떤 노년의 삶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은 송강 씨라는 요즘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청춘 스타랑 같이 주연을 맡으셨는데 송강 씨의 인기도 굉장히 크지만 박인환 씨의 모든 등장하는 모든 순간마다 네. 정말 이 드라마에 그러니까 몰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명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 어떤 노년 배우의 연기라는 것이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드라마를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인환 씨가 춤도 잘 추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발레가 되게 중요한 게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밸런스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동작이 되게 어려운데 그 동작을 익히는 데만 이제 이 연기 전에 6개월 동안이나 수업을 받으셨대요. 미리 준비를 이 드라마를 하기 전부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도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서툰 모습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밸런스 동작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많이 연습을 하신 그런 티가 납니다. 네. 이전에 드라마에서 나이 드신 분들께서 주연한 적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가족 드라마라든가 노년의 무슨 아픔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걸 다뤄본 적은 있었지만 맞아요. 이렇게 프라임 타임 때 미니 시리즈 같은 데서 주연을 맡고 또 발레에 도전하는 시니어 이런 거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새로운 묘사의 등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드라마라든지 예능계의 묘사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노년층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노년층들이 어떤 문화의 주력 소비자라든지 생산자로 등장하는 그런 현실과도 좀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노년이 주인공, 그러니까 등장한 드라마들은 많았지만 이게 실제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잖아요. 실제 인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비중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랬네요, 생각해보니.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조사 통계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 이제 미디어 다양성 조사 연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당시의 실제 인구가 65세 이상이 16%가 넘는데 드라마 상에서는 10%가 채 안 되는, 5%가 채 안 되는 그런 과소 재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년층을 우리가 미디어에 등장을 시킬 때는 실제 인구의 비중도 좀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노년을 더 이상 어떤 주변적인 인물, 아버지, 어머니로만 그릴 게 아니라 주체적인 모습으로 좀 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윤여정 씨라든가 박인환 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왕성한 활동하고 있죠. 그렇죠. 저도 이제 최근에 되게 인상적인 사례가 이제 작년에 MBC에서 꼰대 인턴이라는 드라마가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김웅수 씨가 뒤늦게 어떤 그 과거에 출연했던 한 작품의 이제 대사가 인터넷 밈이 되면서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좀 화제를 모아서 김웅수 씨, 네, 김웅수 씨가 박철영, 그렇습니다. 네, 아시는군요. 네, 그 김웅수 씨가 주연을 맡은 꼰대 인턴이라는 드라마도 좀 노년을 되게 좀 새롭게 그린 드라마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좀 인자한 어떤 어른으로만 노년을 제시했다면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성질이 과격한 다혈질인 이런 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입체적인 캐릭터도 있다라는 걸 잘 보여준 드라마여서요. 최근에 이제 확실히 노년 배우들을 TV가 그리는 방식이라든지 노년 배우들이 활약하는 양상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예, 김웅수 배우는 노년이라고 하기에는 워낙에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아직은 청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에 다양한 또 출연도 좀 해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청취자 박정주님께서 액티브 시니어 저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541님 100세 시대 이젠 노인도 함께 갈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윤여정 배우 대단합니다. 1935님 나빌레라 웹툰으로 재밌게 봤는데 박인환 씨 역할 딱이더라고요. 싱크로율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아무래도 대중문학의 이 시니어 파워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에 트로트 예능을 붐을 되게 많이 다뤘었는데 그랬네요. 그렇죠. 트로트 예능의 성공 요인으로 기존의 매체에서 좀 소외받았던 중노년층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을 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분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의 대중문화계에서 이런 액티브 시니어가 활약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가장 많이 달라졌어요. 네. 실제로 이제 문체부에서도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 문화 상품을 관람하는 비중이 60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 과거에 비해서.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대중문화계의 주력 소비층으로 급부상을 하고 계시고 또 유튜버 박막래 씨라든지 네. 시니어 모델 김출두 씨라든지 시니어층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문화 생산자로서의 모습도 또 활발하게 조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약간 노년 인권의 현주소라든지 이런 것과 좀 같이 연결되는 네네. 그런 좋은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니어층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네. 반영을 하고 또 네. 그분들의 의사를 또 우리 미디어가 다 담아낸다는 건 좀 네.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리뷰 지금까지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